통증왕 최봉춘 유튜브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유튜브 채널로 댓글을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의 질문에 저희가 직접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오늘 어떤 댓글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 세연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최봉춘 원장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무더위가 극심한 요즘이에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빠르게 첫 번째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영상 중에 약 쏘는 과학, 도수 치료는 못 참지 편에 올라온 댓글인데요. 원장님, 제가 거북목이 심해서 외관상으로도 목이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 놀러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만 목이 심하게 튀어나와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치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수술이나 시술 전에 도수 치료만으로도 개선이 될 수 있나요? 겁이 너무 많아서 수술이나 시술은 무서워서 여쭈어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관상으로도 예뻐 보이지 않아서 신경이 많이 쓰이시긴 하시겠지만 지금 이 질문자님께서 남겨주신 것처럼 수술이나 시술? 이런 거 말고 도수 치료만으로도 개선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젊으신 분 같은데요. 네. 굉장히 속상하고 뭐 왜 나만 이렇게 자세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걸 수술하거나 뭐 이러는 건 아니고요. 네. 되게 이제 자세를 잘 올바르게 교정을 하고 또 이러려면 꾸준히 목의 스트레칭이라든지 또 그리고 어떤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목이라는 것이 똑바로 되려면 이제 허리도 똑바로져야 되고 가슴도 똑바로지고 그래야지 목이 저절로 똑바로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슴을 좀 피시고 이제 턱을 집어넣으면 굉장히 올바른 자세가 되는데 거북목으로 고민이 되신다면 사실은 이런 올바른 자세하고 스트레칭을 배우는 그리고 치료하는 것이 바로 도수 치료이기 때문에 이런 걸 꾸준히 받는다면 거북목에서 탈출해서 좀 정상적이고 멋있는 목의 모양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질문자분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거북목으로부터 꼭 해방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구독자님의 댓글입니다. 이번 댓글은요. 아파서 옷도 못 입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편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럼 어렸을 때 수두에 걸린 적이 없으면 대상포진 걱정은 평생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접종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다뤘던 대상포진에 관한 댓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두에 안 걸렸으면 대상포진에 안 걸릴 수 있죠.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 수두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제 수두 바이러스 다 낫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신경절에 이렇게 잠복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숨어 있는데 우리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굉장히 약해졌을 때 이 바이러스가 다시 재활성화가 돼요. 활성화가 돼서 이제 막 기승을 부리면 신경절에 염증도 일으켜서 피부 병변이 나오는 것이 바로 대상포진이란 말이에요. 네. 수두에 안 걸리면 수두 바이러스가 없으니까 재활성화가 될 게 없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방접종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수두에 안 걸렸다면 물론 대상포진에 안 걸리는 건 이론에 맞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수두에 안 걸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수두에 걸렸어요? 저는 걸려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아유, 어렸으니까 모르는 거죠. 아. 그렇죠. 본인은 모르죠. 어렸을 때 맞아요. 일이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얘기를 안 하면 내가 걸렸나 안 걸렸나 잘 모를 수도 몰라요. 있고 맞아. 또 어떤 경우는 감기처럼 왔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짧게. 그래서 이 수두에 안 걸렸다고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본인은 안 걸렸다고 그러지만 본인도 모르게 수두에 감염이 됐을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좀 많은 사람들이 거의 수두에 걸렸다고 보면 돼요. 정말 자기가 진짜로 수두에 안 걸렸다. 네. 그럼 진짜 안 해도 나오겠죠.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걸렸을 수도 있고 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꼭 우리가 수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시키는 대상포진이 올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쵸. 굳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안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네요. 대상포진에 대한 것들을 걱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꼭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안 걸렸다고 안 하고 나는 대상포진 안 걸려? 절대로 그러는 경우가 아주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모두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모두 맞아야 되느냐? 물론 맞아야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권해드리는 거는 50세가 넘어가면 되게 이제 갱년기를 지나가면서 면역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50살이 넘었게 되면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해 드리고 있고요. 물론 한 번 맞으면 평생 갑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한 번 맞으면 보통 유효기간 한 10년으로 봐요. 대략 한 7, 8년을 보는데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다시 접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난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뭐 예방접종 왜 맞아? 이미 이렇게 걸렸는데. 걸렸죠. 네. 그래서 걸렸는데 또 맞을 필요가 있을까요? 백신을 맞은 거하고는 걸린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대상포진이 걸린 분들은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방접종은 되게 나이가 50세 이상에서 꼭 맞아야 되고 또 최근에는 예방접종이 2번을 맞는 게 새로 나왔어요. 한 번 맞고 2달 후에 또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 확률이 거의 90몇 %로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2번 맞는 최근에 나오는 예방접종을 맞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대상포진은 저희가 그때 영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통증 중에서도 왕에 해당할 정도로 정말 많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걸렸던 분이든 안 걸렸던 분이든 어렸을 때 수두가 있었든 없었든 전부 다 예방접종은 말 그대로 예방을 위한 방법이라고 하니까 함께 꼭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분께서는 무슨 고민을 가지고 저희 원장님을 찾아오셨을지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유튜브 통증왕 최봉춘 촬영 현장입니다. 우리 게스트분께서는 지금 현재 어떤 일을 어디에서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헤어 디자이너 하고 있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디자이너분께서 오늘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경력이 꽤 길게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샵에 가면 메이크업 선생님이나 헤어 디자이너 쌤들 정말 자주 뵙는데 항상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다양한 통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께서는 어떤 통증을 가지고 원장님을 찾아주셨는지 말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좀 손을 자주 쓰다 보니까 손목이 조금 저린 것도 있고 손목 통증이 좀 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위질 좀 손가락 위주로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손가락 관절 쪽에도 조금 시큰시큰하고 아프고 그렇기도 하고 또 오래 서 있다 보니까 또 허리도 조금 안 좋긴 해요.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원장님 지금 이분께서는 뭐 오래 서 계시니까 허리에 관한 통증도 말씀을 해주셨고 손목이라든지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증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헤어 디자이너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오래 서 있다 보니까 허리 아픈 분들이 많죠. 그래서 네. 허리 통증, 그다음에 손목, 손,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되게 이렇게 오래 서서 일하다 보니까 허리의 근육이라든지 자세가 불균형하고 그로 인해서 허리에 척추가 이제 틀어지면서 허리에 신경에 염증을 시키는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손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손목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럼 손목에 있는 인대도 늘어나고 거기 있는 신경도 건드려지고 부적절하게 오래 사용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서 손목에 인대들이 염자가 일어나고 더욱더 나가서 염증 생기고 이것이 인대가 어떤 손상이 오는 기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목에 염증과 인대에 그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 좀 어떻게 치료를 하면 나아질 수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직업병이 그렇듯이 이제 그렇게 많이 쓰게 되면 일정 시간 정도는 좀 쉬어줘야지 우리 몸이 회복을 해서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휴식을 취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일할 때는
자세를 좀 올바르게 해서 특히 허리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키가 크거나 낮거나 높낮이에 따라 허리를 구부정하게 할 수도 있고 본인의 맞는 높이에서 할 수 있게끔 허리의 그 위치라든지 모양을 잘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손목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손목을 올바른 방향으로 쓰도록 노력을 하는 자세 교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도 그렇고 아프고 통증이 심하다면 물론 이것으로만은 다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염증이나 이런 걸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것이 오래됐을 때는 그 원인을 찾아서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인대가 늘어나 있는 부분들이 항상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인대 손상이 있는지를 초음파를 보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있죠. 네네. 그 손목을 너무 많이 쓰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나타나서 손도 저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손목 쪽에 신경을 치료하는 신경치료 같은 걸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먹는 약도 복용하고 또 손목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또 인대를 강화해주는 인대 강화 치료도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치유의 충격파라는 게 있어요. 충격파를 통해서 손목 또 손가락 같은 데 충격파 치료를 하다 보면 이쪽에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여기에 통증을 제어하는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으로 치료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원장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디자이너 선생님 도움이 좀 많이 되셨을까요? 네네.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만에 하나 이렇게 방법들을 시도해 보셨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 싶으시면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병원을 찾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오랫동안 직장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께서 정말 속 시원하게 또 답변을 해주셔서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또 다양한 헤어 디자이너 분들께서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날씨가 너무 덥고 너무 습한데 우리 원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지금 이 시간만큼 뭔가 속이 뻥 하고 뚫린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원장님도 오늘 재밌으셨나요? 네, 좀 재밌습니다. 이게 날씨도 더운데 또 이렇게 답답한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시원하게 그리고 정확한 또 우리 치료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보람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또 더 건강한 정보들 들고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